네. 지금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아마 작년 국감에도 지적됐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송상 그린시티 서쪽공사 조성사 개요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잘 아실 테고요. 예.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지금 서척지구 1단계 입찰 비위 의혹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사장님? 예. 국무조정실에서 사건 통보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8명을 비위 의혹 관련자를 검찰로 이첩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취임하기 전 1년 전부터 6개월 정도의 입찰 공고 내고 순차적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이 됐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6월달에 취임했는데 2월달부터 4월달하고 5월달에 요거를 과정 조사를 말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만 압축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직원들이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대전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의원님들께도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은 이 입찰 금액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원래 개표된 날짜가 있는데, 그 전에 한 열흘 전에 이 투찰 금액을 직원이 이제 유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죠. 첫째가. 두 번째, 국무조정실에서 이야기가 이 내부 심의위원들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관여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평가 중계 및 녹화를 6대의 CCTV 카메라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대밖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 거부를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검찰로 이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은 그리고 작년에 또 환경부에서도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각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올 3월 달에 이렇게 감사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 결과가 협의 없음을 했는데, 혹시 검찰청에서 수공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조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조사 아니, 결과는 검찰이 얘기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수공을 압수수색하거나 조사 이 사건을 적이 위한 있냐고요. 공식적인 통보나 절차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제가 듣지 그죠?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이 직원들 8명에 대한 통보 이후에 지금까지의 출장부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단 한 번도 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팩트체크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청에서는 뭘로 혐의 없음이 나왔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을 일단 하나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내부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척 1단계 109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 저는 다 평가 결과가 특정 업체로 다 되어 있고, 당연히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사장님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내부심의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의혹 듣기 싫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 내부심의위원 다 폐지를 하시고 외부위원으로 다 돌리십시오. LH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LH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그마치 120억 원이나 더 적게 쓴 업체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까지도 나오게 됐던 사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내부심의위원 제도 폐지하고 외부로 돌릴 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검토해서 다만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 기술상 특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장관님 이것 좀 따라봐 주십시오. 정부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 정부자료 제출 거부를 했는데 각 심의위원들은 심의 전에 청렴
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쓰는데 국무조정실에서 그 개인정보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국무조정실 조사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 선택적 개인정보 동의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각종 의혹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처음에 심의할 때는 동의를 하고 국무조정 조사한다고 할 때는 나는 못하겠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예.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 장관님, 예. 이 부분은 대단한 심각한 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심의원 들어갈 때는 동의하고 조사 나오니까 나 못하겠다. 장관님 동의되십니까?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꾸 예. 장관님 네.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준희 방패장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어서 저희가 뭐 구롭도나 부안 위도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것과 관련한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준희 방패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결국 지질이 안정적이고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그것을 최대한 속도감 있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또 뭐 대략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한 주민투표도 거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데, 대략 한 현재 계획으로는 2038년 늦어도 40년 이전에는 그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면 그때부터 공사하면 중간 저장 시설이나 연구 폐기장을 짓는데 현재 법상 정해진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그 고준희 위원장님 뵀는데 어쨌든 많이 늦어졌으니만큼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좀 최대한 기간을 압축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민주적 절차들이 그 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이 대한민국 그 지질 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고준희 방패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차질 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은 총리실 산하위원회로 있는데 간사를 기후부가 맡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책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해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